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주팔자 쉽게 풀어주는 남자 도아도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5년 연애운 2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사주 구성별로 봤을 때 2025년 연애운에 대해서 좀 딥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2025년 연애운이 굉장히 특이하거나 중요하거나 방점이 찍혀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에 내 생년월일시 입력하셔서 나오는 8가지 한자 중에서 일간이라는 자리와 바로 그 밑에 일지라는 자리의 한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애운 콘텐츠는 내 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그리고 내 배우자도 같이 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썸남 생기거나 연애하는 사람 생기면 자기야 우리 이때 좀 싸운대, 우리 이때 좀 조심해야 된대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연애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고 솔로이신 분들은 나중에 썸남 썸녀 생기면 같이 보세요. 그리고 연애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시고 싶으신 분들, 특히 사주팔자로 봤을 때 연애운을 어떻게 보는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콘텐츠로 좀 자세히 풀어드릴까 하거든요. 1탄, 2탄처럼 제가 딱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또 어떤 사람을 사귀든 내 사주팔자에 좋은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면은 직접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멤버십 콘텐츠로 연애운과 관계운을 보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평소에 사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내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홍염 등급 가입해 주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 연애운이 방점에 지켜져 있는 사주 구성. 첫 번째 일간은 병화일간입니다. 병화일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나를 주목한다.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나에게 시선이 쏠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좀 직업적으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싱이나 연예인 유튜버 등등 나의 유명세를 가지고 가기 좋은 시기이면서 동시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굿즈나 서비스, 상품 이런 것들을 마케팅을 하면서 나 자신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창작물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만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를 주목하는 기운 자체가 올라간다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눈이 먼저 띄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집단에서도 유독 눈이 가는 사람들이 있죠. 말이나 행동 또는 아우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뭔가 선명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주마다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하거든요. 특히 병화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적으로 화려하거나 시원시원하거나 또 관상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광이라던가 얼굴이 되게 훤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특징들이 더 고개를 드는 것이 25년부터 27년까지. 그래서 병화일간 분들은 내가 이 기운을 연애운과 이성운으로 치환한다 한다면 새로운 인연과의 연이 많아진다라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나쁘지 않다라 볼 수 있겠죠. 또한 사주 구성에 따라서는 특히 집단에서도 이상하게 뭔가 내가 주목을 받게 되고 뭔가 감투를 쓰게 되고 마이크를 쥐게 되고 나에게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막 맡기거나 나를 사람들이 막 찾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러한 시기에 직업운이나 이직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잘 갈아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스레드에 좀 내용을 정리했는데 병화일간 분들은 작정하고 내 매력 자본을 25년부터 좀 준비하면 좋겠다. 말과 행동, 스피치, 억양, 태도, 자세, 관상도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상과 최상이라고 하는데 언상은 말습관, 어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최상은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깨 말려있고 막 꾸부정하고 있는 사람과 탁 펼쳐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좀 다르죠. 나를 한번 싹 스캔해 주시고 나의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고쳐주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병화일간은 새로운 사람을 많이 연이할 수 있는 만큼 이성운과 연애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고려해서 월별로 캘린더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녹가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는 정화일간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병화일간보다는 조금 더 1대1 관계에 능한 정화일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나만의 인간관계 감도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친해질 때 또는 썸을 타거나 깊은 관계로 진입할 때 각자만의 문법과 방식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잘 먹히는 시기. 그래서 좀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영업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협상을 하거나 누군가의 심리를 읽고 설득을 하는, 즉 연애도 어떻게 보면 설득의 과정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 약간 정화의 판이 열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화일간은 2027년까지 듣는 귀가 좀 발달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말도 많이 할 수 있지만 또 그만큼 듣고 기억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너한테 이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먹히는 시기가 있는데 유독 정화일관은 25년이 그렇다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썸을 타고 있는 남자나 또는 여자가 정화일관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런 쪽으로 능수능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정화일관이 다 좋은데 특히 하반기는 인간관계에서 조금 조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와 썸을 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마음이 급해지면서 더 표현을 하는데 상대방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 돌직구로 막 나아가기보다는 조금 더 간접적인 뒤에서 좀 봐줄게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약간 소나기보다는 이슬비 전략처럼 계속 이렇게 스며드는 방식이 올해는 잘 먹힌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정화일관은 내가 먼저 타인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인 관계에서도 조금 더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간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당탕탕 하면서 흔들리진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심은 잡되 너무 급하거나 감정적이거나 너무 과잉적으로 가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화도 25년부터 27년까지 도화의 기운처럼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매력 같은 것들, 내가 누군가와 친해질 때 어떻게 점수를 따는가, 나만의 전략과 방법 같은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고려해서 월별로 캘린더에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녹가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세 번째는 경금일간분들입니다. 경금일간분들은 올해 25년에 연애에서도 좀 이슈가 많을 수 있어요. 좋은 이슈, 나쁜 이슈 또는 인연 자체가 많다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2024년은 경금일간 분들에게는 결핍이 많이 보였던 시기일 거예요. 그만큼 내가 2024년은 나 이거 뭐 이뤄야지, 나 이거 달성해야지 하는 강한 목표 지향점이 있는데 25년은 약간 그런 게 무뎌지면서 사실 내가 마음을 단단히 잡지 않으면 조금 힘 빠져서 갈 수 있거든요. 약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다 보니까 인간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들어오면 굳이 안 맞고 나가면 굳이 안 막는데 또 그리워는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 관계에서 경금이 가지고 있는 이 칼 같은 깔끔함이 좀 없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금일간은 특정한 달들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은데 제가 이 기획을 직접 쓰다 보니까 경금일간이 유독 올해 정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를 잘 봐야 한다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람 보는 눈 같은 것들, 촉 같은 것들이 발달한 게 경금일간이기도 한데 올해는 조금 무뎌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나만의 사람 보는 방법이나 관법 같은 것들을 알고 있다면 잃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지랖을 부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워낙 약간 일에 미쳐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경금이라면 사실 올해는 약간 연애보다는 일할 것 같긴 한데 라는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지만 연애도 일이니까 여러분 연애하세요. 안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맨날 집에서 컨텐츠만 찍고 있는 또 동시에 요거는 연애를 하지 않는 분들께 조금 적용될 수 있는 말인데 연애운이 약간 흔들리는 흐름에 있다 보니까는 내가 원하지 않은 이성이 찝쩍거린다던가 약간은 똥파리, 똥차 이런 느낌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연애를 하고 있는 경금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이걸 좀 고려해서 월별로 캘린더에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녹가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신금일간입니다. 신금일간 분들은 오히려 25년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내가 이루는 것들이 많다. 그 이루는 것들의 결과가 사람이라고 하면 뭐예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좀 만들어 갈 수 있다인데 신금일간은 다른 시기보다도 난 누구랑 사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칵 찍히면은 그 사람과 사귈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쟁취해 나가는 방식의 사랑을 할 확률이 크다. 25년은 신금일간에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널 정말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나를 안 좋아하는 거야 하면서 약간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배우는 것도 분명히 많을 거고요. 그렇게 힘들게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까 똥차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마음이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 거친 생각과 그 노래 중에 이제 보면은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전쟁 같은 사랑의 약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게 신금일간이다. 연애도 아파봐야 좀 성장하잖아요. 물론 연애는 안정적으로 하면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2025년 보내는 동안 뭐 잘 살다가 연애를 하게 됐는데 많은 걸 깨달음을 준 연애였다. 나쁜 의미로든 좋은 의미로든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봤을 때는 플러스일 수도 있다. 근데 당장 사람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거는 약간 20대 초반 분들 그리고 연애를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요걸 좀 고려해서 월별로 캘린더에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녹가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일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특히 연애운을 볼 때는 일지가 중요합니다. 왜? 일지라는 자리 자체가 나의 배우자를 뜻하기도 하고요. 환경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너 연애운이 좋다
좋다 안 좋다 내 배우자의 동태를 보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일지의 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의 사주팔자에서 일지에 어떤 한자가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고 그 한자에 맞는 내용을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애운, 재물운, 월별 운세 등등 모든 운세 콘텐츠는 월마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냥 뭐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일지를 다 다루기보다는 조금 더 올해에 방점이 찍혀있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연애운이 좋은 일지는 자수일지입니다. 사실 자수는 올해는 그렇게 걸리는 건 없어요. 다만 24년이 안 좋았던 분들은 25년이 좋아질 것이고 26년보다는 25년이 좋기 때문에 자수일지가 생각보다 괜찮다라 볼 수도 있고 자수가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되는 시기라 볼 수 있거든요. 원래 자수일지의 특징이 뭔가 좀 가만히 혼자 있고 혼자 조용히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자수일지가 막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면서 결과도 나온다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수일지가 사실 좀 특징이 뭐냐면은 연애를 할 때 굳이 공개 연애를 하지 않고 나 혼자 뭔가 좀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비밀 연애라던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만나다 보니까 굳이 남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자수일지 분들이 올해는 좀 공개 연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요. 어쨌든 연애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크게 열려있다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자수일지가 비교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표현 같은 것들을 잘 건강하게 낼 수 있는 시기도 있습니다. 원래 자수일지는 너무 생각이 많아지면 입을 꾹 닫고 본인 혼자 폐관수련하면서 방에서 혼자 약간 이러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자수일지 분들이 올해는 감정적으로나 내가 생각드는 것들을 주변에 말하고 다니면서 이성한테 가면은 약간은 오작교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수일지 분들은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승률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애운 외적으로도 이 운으로 봤을 때 자수가 올해 나쁘지 않아요. 이걸 좀 고려해서 월별로 캘린더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녹화나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는 축토일지입니다. 축토일지가 약간 중간에 좀 끼어있는 느낌인데 뭐냐 하면 축토가 2024년이 좋았던 분들보다는 나빴던 분들이 많을 거고요. 약간 숨통을 쉬는 게 지금 25년이고요. 26년에도 연애운적으로는 조금은 안 좋아요. 아씨 이 영상 괜히 봤다 하실 수 있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축토는 약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축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일지 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건 뭐예요? 미리 알아둬야 더 예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2024년에 한 가지 좋았던 건 뭐냐면은 2024년은 인연이 조금 깨어지는 시기거든요. 인간관계들이 좀 정리되기도 하고 나랑 오래 안 했던 관계가 조금 헤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과 손절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2024년은 축토에게는 약간은 내 주변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올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때 그 사람과 멀어진 게 오히려 신의 한 수였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한 인간관계 또는 사람을 보는 관 자체가 조금 넓어지는 시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통해서도 나에게 맞는 이성은 어떤 스타일인가, 특히 나쁜 사람을 좋아했어. 근데 왜 좋아했을까? 나의 결핍을 알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내 연애 경험을 좋게 승화시킬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가 끝난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짱놈 새꼈어, 쓰레기 새꼈어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거울을 앞에 두고 나를 바라보는 시기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2026년을 조금 더 성숙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축토일지 분 중에 참고 참다가 막판에 빵 터져가지고 이제 나 너 안 만나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게 약간 뭐랄까 2026년도에는 너무 잦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기질이나 태도가 특히나 좀 강한 분들은 축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축토를 조금 어떻게 내가 잘 다듬어 볼까 하는 것도 미리 고민해 주시면 2026년이 편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인연이 정리될 사람은 정리되고 남을 사람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시기. 그래서 후자에 해당한다면 축토일지는 적어도 올해는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다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요 리딩은 조금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축토일지 분들은 썸남이나 썸녀가 생긴다면 그 사람 사주 보고 오늘 내용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이렇게 맞춰보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팁인데 24년과 26년에 끼어있는 이 2025년이 축토에게는 일시적으로 나아질 수 있지만 2026년이 굉장히 축토에게는 심리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인간관계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를 쌓을 수 있게 하는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2025년이나 2026년에 결혼하시는 축토일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혼기간에 개판 싸울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맞춰가는 과정이다 라고 미리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 보시고 결혼 날짜를 이렇게 바꾼다는 조금 과하실 것 같아서 날짜가 정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신혼생활에 투닥투닥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른 커플들은 잘 넘겼을까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고요. 알아두시면
보시면 잘 넘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결혼 테일은 여성 사주를 먼저 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걸 좀 고려해서 월별로 킬린데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녹가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세 번째는 오화일지 분들입니다. 오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쏘다니면서 나의 경험치를 좀 만들어가고, 또 연애적으로 봤을 때 더 성숙되고, 그래서 그 꽃을 피우는 게 아마 2025, 2026, 2027년 이 3년이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 오화일지 분들 중에 여성분들 중에서는 결혼 정년기에 있다면 25, 26, 27 이 3년 동안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 즉 결혼과 관련된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오화일지고 내가 좀 결혼 정년기 여성이야, 그러면은 이 3년 동안은 적극적으로 내가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결혼할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연애 중인 분들은 조금 더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 자기가 나를 또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사랑이 충만해지는 시기도 많고, 남녀 할 거 없이 되게 표현이 많아져요. 오화일지 분들이랑 이제 연애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뜨거운데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럽고요. 제가 어떻게 썼냐면 주도적으로 연애할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인연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애를 하고 싶어도 내가 주변에 만날 사람이 없으면 못 하는데, 주변에 사람도 생기고 내 마음도 생기는 시기니까 나쁘지 않다라 볼 수 있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2026년이 병호년이죠. 오화라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도화적인 측면이 극대화되는 시기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내년 연애운 콘텐츠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역시나 나에게 많은 사람이 갈 것이다, 그 중에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시기보다 조금 더 아우라나 나의 인기 같은 것들이 광광광광광 커지는 시기다 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27년까지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하는 말 같은 거나 행동 같은 것들 때문에 상대방이 약간 짜게 식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나더라도 정제해서 하는 표현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걸 좀 고려해서 월별로 킬린데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녹가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미토일지입니다. 미토일지가 약간 경향성으로 봤을 때 겨울에 조금 헤어지는 분들, 또는 겨울에 연이 닿기는 하는데 흐지부지 되거나 뭔가 좀 감정이 없거나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예요? 2025, 2026, 2027년이 화의 기운이 다가오면서 미토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마음과 욕구와 심리, 특히 연애를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그 결과로 연애를 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또 동시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성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은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토일지분 중에 올해 연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 26, 27 이 3년 동안, 특히 26년부터는 나왔던 결혼 얘기들에 대해서 진짜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이성이 개입되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 현실적인 부분을 따지는 경향이 강해지며 안정적인 연애를 추구하는 시기, 그러니까 막 불타는 도파민 같은 사랑보다는 이제 여러분들도 상대방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걸 잘하는가, 내가 이 사람과 같이 함께하면 어떤 걸 좀 배울 수 있을까처럼 차 오르면 다 돼, 막 몸 좋으면 다 돼,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 자체가 좀 성숙할 수 있는 시기가 27년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아예 변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앞으로 이성을 볼 때, 또는 연애를 할 때, 또는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할 때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지 생각과 기준을 잡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좀 고려해서 월별로 킬린데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녹가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은 25년에 약간 연애할 때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신금일지분들과 사화일지분들, 이 원숭이란 뱀에 대해서는 지난 1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금사빠 금지, 그리고 선 넘으면 안 되는 것들 선 넘지 말 것, 그리고 너무 사람을 대할 때 끼부리면서 하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하되 능력으로 승부를 보면 좋다, 이 정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화일지 신금일지 커플은 약간 좀 컴다운해서 담백하게 만나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좀 고려해서 월별로 킬린데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녹가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진토일지 분들입니다. 한 2, 3년 동안 연애의 발화, 발생 이런 것들 조금 약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연애를 기존에 잘 해오신 분들은 그냥 연애를 쭉 잘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연애 운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관성적으로 연애를 하는 힘, 유지하는 힘이 강하다라 볼 수 있고, 새로운 연애가 시작되는 확률이 조금 약하거나, 또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해도 약간 마음이 그쪽으로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연애도 바라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 계속 만나보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인 사람도 있잖아요. 약간 후다가 좀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다. 진토가 올해 약간 운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월별로 봤을 때 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싶은 일들이 팡팡 터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몰려있기 때문에 이성관계적으로 엮여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시면 좋고, 특히나 이런 것들이 이성관계에서 발생한다면 일단 진토일지분들은 관계를 잘 매듭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은 거는, 연애하다 보면 누구나 싸우잖아요. 결혼한 분들도 누구나 싸우잖아요. 근데 보통 연애나 결혼은 나에게 가장 맞닿아 있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들이 힘들면 나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운으로 보면은 힘들어질 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진토일지인데 지금 연애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운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션에 이렇게 한번 썼는데 읽어봐 드릴게요. 연애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연애에 대해서 권태감이 오거나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관계가 뜨겁게 타오르기보다는 조금 하강하는 국면으로 흘러간다. 근데 이 하강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유지된다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주변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사주팔자에 진토화라는 글자가 2개 또는 3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연애가 깨지거나 내 주변 사람들과 연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고려해서 월별로 캘린더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녹가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는 유금일지분들인데, 유금이 사실 작년 그리고 올해 둘 다 나쁘진 않은데 2년 동안 유금은 나의 기운이 조금 더 강화되는 시기예요. 즉 나의 기운이 강화된다는 거는 내가 연애 관계에 있을 때도 내가 상대방한테 져주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나는 내 걸 다 챙기고 있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좀 중요한 개연성이 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애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좀 많이 맞춰준다. 그리고 그게 약간 당연시 되는 경우에 인간관계가 흘러가면 할수록 상대방이 약간 진이 빠질 수 있는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금일지분들은 연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닌가? 올해는 상대방 말을 들어줘야겠다. 이런 마인드도 괜찮고, 연애를 이제 막 시작하게 되는, 즉 지금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연애할 때 너무 고집불통처럼 보이면 안 되겠다. 약간 상대방한테 주도권을 주던가 하면서 힘을 빼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특히나 썸 과정에 있을 때 관계가 안정적으로 생착할 수 있는 시기가 좀 필요하다라 볼 수 있고요. 지나치게 계산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이 요거를 좀 간파하고 얘는 조금 재고 따지는 애구나 라는 생각이 상대방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약간 제가 2025년 연애운 특징 말씀드렸을 때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나의 조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본다 했죠. 그래서 약간 유금일지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조율을 해서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주로 봤을 때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운이랑 동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금일지분들인데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로 안 싸우는 게 좀 제일 중요하겠죠. 이걸 좀 고려해서 월별로 캘린더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녹가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술토일지입니다. 술토일지 분들도 올해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가 상대방과 맞춰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가 아니라 J, S, T처럼 여러분들이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봤는데 너무 안 맞아. 이러려고 결혼했나? 가 아니라 같이 살아봤는데 이런 게 다르네?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가야겠다. 이게 비단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나 데이트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술토일지 분들이 올해는 조금 나만의 관점으로만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거를 약간 무너뜨려 주시면 서로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과 나의 가치관 차이가 조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랑 일지가 다른 경우, 내가 술토일지인데 상대방이 술토일지가 아니라 다른 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편이 낫고, 오히려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거라던가 평소에 관심 없는 것들 같은 것들 중에서 그 사람 통해서 알게 됐어. 그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같이 넓혀 가시면 좋은 거지, 나 안 해. 약간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상대방이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술토일지분들도 약간 적당하게 듣는 척, 조화로운 척 그런 건 해주실 필요가 있다. 너무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상대방이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가 또 죄송하지만 2025년은 연애보다 자기 개발과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시기라고 써놨어요. 성장할 수 있는 시기는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1년 동안 연애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게 자기 개발일 수도 있다. 제가 연애를 못하고 결혼을 못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다는 거는 꼭 알아주세요. 이걸 좀 고려해서 월별로 캘린더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녹가랑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머지 말씀드리지 않았던 일간분들 그리고 일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연애운 캘린더에서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